소중한 우리의 해양, 드론으로 스마트하게 관리하자. 군사 목적으로 발명되었던 드론이 최근 취미 활동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농약 살포, 산불 감시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경찰 드론을 배치해 화제가 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우리 해양을 지키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해양재난 모니터링, 불법 조업 감시뿐 아니라 섬 위치 재정비까지 드론을 활용해 해양 영토와 안전을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있다. 지금부터 어떤 영역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여기서 잠깐. 드론이 뭔데? 드론은 조종사 없이 무선 전파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항공기인데요. 군사 용도로 처음 발명되었지만 최근엔 고공 촬영과 배달 등 일상생활 영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드론의 대중화로 우리의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어요. 드론은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항공 촬영,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한 노동집 약적 산업, 위험 부담이 큰 건설 현장,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조사 업무 등에 사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넓은 바다를 관리하는데 이만한 적임자가 없겠죠. 그래서 해양수산 분야에도 드론을 접목하고 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8년 정부 최초로 조인트 벤처 1호라는 벤처 조직을 도입하여 오션 드론 5호를 마련하였다. 벤처팀은 불법 조업 단속, 항만시설 관리, 척조 예찰,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등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23개 사업을 발굴을 하였는데 그중 일부를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해양 영토 지킴이. 우리의 해양 영토를 위협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현재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에서 직접 인력을 투입하여 배를 타고 광활한 바다를 돌아다녀야 하는데 이제는 드론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드론은 불법 조업 행위 의심 선박의 입항, 경로를 미리 확인하고 그 경로를 중심으로 드론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부터 어업관리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올해 초에는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에 총 23대의 드론을 보급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 시범사업 단계지만 앞으로 불법업 상황을 파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영상 정보를 제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R&D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조만간 우리 바다 수호를 위해 열심히 날아다닐 드론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해양 생태계와 환경보호. 드론은 해양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항만의 부유 쓰레기 모니터링, 유해생물의 신속 탐지 및 척조 모니터링, 해양오염, 물질의 분포와 이동 정보의 실시간 파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해양오염 지역의 바닷물 샘플을 확보할 수 있는 드론을 소개하려고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19년 7월경부터 해양오염 지역의 바닷물을 채수하는 데 드론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드론은 채수통 2리터를 드론 몸체에 고정하고 채수용 호스를 내려 바닷물을 끌어올리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드론의 장점은 드론에 장착된 센서인데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센서를 장착할 수 있어 수온, 용존 산소, 탁도 등 다양한 수질 항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 수심이 낮아 선박이 접근하기 어려운 연안이나 사람이 직접 채수하기 힘든 곳에 주로 이용되니 비용도 절약하고 환경도 지키고 참 똑똑한 드론이죠. 그뿐만 아니라 드론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드론은 육상에서 관찰하는 것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각도로 바다를 관찰할 수 있고 선박보다 소음이 적어 해양 생물의 행동 및 특성 파악에 용이한데요. 사람이 볼 수 없는 넓은 시야와 뛰어난 기동성으로 광범위한 환경 조사가 가능하다. 이런 드론의 장점을 활용하여 2018년부터 드론으로 점박이물범을 보다 가까이서 관찰했는데요. 드론을 활용하기 전에는 선박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 경계심이 높은 점박이물범이 선박의 소음이나 사람을 보고 놀라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서 행동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드론으로 관찰한 결과 올해 5월 모니터링에서는 그간 선박 모니터링 했을 때보다 27% 더 많은 38마리의 점박이물범을 관찰할 수 있었다. 현재 남극 대륙 펭귄 군집 조사도 드론을 활용해 진행 중이라고 하니 지금껏 볼 수 없었던 펭귄의 다양한 모습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해양 안전 도우미. 드론은 우리의 안전 분야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 드론은 선박 항해에 필요한 해양 안전 시설을 점검하기도 한다. 그동안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항로표 지시설 등대, 부표 등, 점등 및 소등 상태 등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드론을 활용해 고장 여부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더욱 안전한 항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해양 드론 영상 자료 등이 충분히 확보되면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양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항만도 예외는 아니다. 비행기가 드나드는 공항만큼이나 수많은 선박과 내국인,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항만 역시 보안이 요구되는 곳인데 그만큼 세심한 관찰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요 항만에는 항만 보안 담당자들이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드론 순찰을 통해 더욱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항만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항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항로 침범 선박을 단속하고 장기 계류 선박과 방치된 폐선을 단속하기도 했다. 인천항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건설 공정을 기록하고 인천항 입출항 미신고 선박을 촬영 지도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합니다. 드론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항만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재난 시 구조까지. 지금까지는 해양재난 발생 시 해양경찰이 배를 타고 발생지에 투입되는 것이 유일한 대처였다. 해양재난이 발생하면 구조 적정 시간 인명피해는 34시간, 해양오염은 30분이 지난 후에 재난 현장에 도착하거나 암초나 바위 근처는 인력 투입이 어려워 구조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제는 드론을 투입함으로써 위치와 무관하게 빠른 대처가 가능하고 수시로 항공 수색을 진행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람은 평지에서 보기 때문에 암초나 바위 등에 가려지는 곳은 확인할 수 없지만 드론은 상공에서 내려보기 때문에 넓은 시야 확보가 가능한 덕분이다. 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 해안가의 특성상 갯바위, 암초 등으로 구조 인력이나 장비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드론으로 사고 지점과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조물품이나 의약품 등을 정확한 지점으로 나르는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무인 비행장치 드론팀을 신설하고 10명의 경찰관으로 구성해 항공수색 및 순찰, 불법 조업 단속, 해수욕장,
안전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드론으로 실종자 수색에 활용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활동 중 일부는 이미 해양수산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2023년까지 각 분야의 드론을 최소 15대에서 최대 38대를 추가 투입하여 해양 드론의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수중 드론도 개발 중인데 수중 드론은 영상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소형 수중 무인 이동체이다. 양식장 정화, 바다숲 모니터링, 항만 건설의 수중 공사 등 사람이 직접 수중에서 하기 힘든 일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제 바닷속 모니터링도 안전하고 손쉽게 할 수 있다. 드론을 군사 목적이나 개인 취미 생활 중 하나로만 알고 있으셨다면 이제는 우리 바다의 안전, 환경 그리고 해양 영토까지 보호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여야 한다. 앞으로 우리 바다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큰 활약을 할 드론을 응원한다.